멸종위기종까지 인간이 놓은 덫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의 해제나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 주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산 보궐선거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냉 비난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메가폰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마무리되려면 산 넘어 산입니다.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노조의 반발보다 더 큰 장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멸종을 막기 위해 복원하고 있는 동물들까지 인간이 놓은 덫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욕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 숲속으로 돌아가는 최근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곰의 주인공인 지리산 반달곰. 고통에 울부짖는 올무곰의 오른쪽 앞발에는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반달곰이 올무에 걸린 건 2017년 9월. 결국 앞발 하나를 잃고 지리산의 야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 백운산으로 갔던 반달곰은 지난해 6월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당한 반달곰은 지금까지 18마리로 5마리가 숨졌습니다. 복원 중인 여우 8마리와 사냥 2마리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수거하는 불법 역구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올무 수거를 해보면은 갔던 곳에서 또 올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올무가 놔주고 있다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올무를 놓게 되는데 정기 철책은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 올무를.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고 멸종위기종의 불법 역구 피해를 막는 데는 전기 울타리가 제격이지만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전기 울타리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연간 예산은 3년째 49억 7천만 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면 한 곳에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올무를 놓지 않고 울타리 설치를 통해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불법 역구 피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수거 활동과 단속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 해제 또는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50여 년 동안 재산권이 침해됐기 때문인데 특히 사유지가 국립공원에 대거 편입된 남해군 주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에서 양을 키우는 김영택 씨. 지난 2014년 관광농원을 인수해 목장업을 시작했지만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목장 안에 울타리나 돌담을 쌓고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일도 국립공원 공단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고발이라면 고발이고 저거 고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수들하고 같은 거죠. 국립공원 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길 또는 농로 확장을 비롯해 객토나 피해목 제거 등 농산일을 하는데도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부지 확보가 안 돼 죽어서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살아서 규제를 받아오다가 죽고 나서라도 공원에서의 규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죽어서도 갈 곳 없는 지역이 우리 마을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편입된 남해군의 면적은 68.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에 60%인 40.7제곱킬로미터는 바다가 아닌 육상이고 이 육상지구의 67%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다른 데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까 바다를 면적을 늘리고 육지 70%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는 평가 항목을 공원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말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조정을 앞두고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맹비난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나란히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오늘부로 민주진보개혁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후보 단일화의 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 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합쳐 승리하라는 창원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단일화 방식은 시민 여론조사로 합의했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6일 전날인 25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중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단일화는 절대 불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당 갔다가 이렇게 쉬운 당을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끊지 않으면 진보당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건방진 결단을 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여전히 단일화 협상에 문은 열어놓기로 했지만 민중당은 사실상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 없는 집권당이라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22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막판 후보 단일화가 창원 성산 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산 넘어 산입니다. 노조의 반발보다 더 큰 장벽이 해외 기업 결합 심사인데요. 경쟁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독과점 심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크루즈 조선소 핀칸티엘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STX를 인수했지만 두 기업 간의 합병은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독점 조사위원회의 독과점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크루즈선 건조량은 172척으로 전체 대형 크루즈선 선박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승객수 1,200명 이상의 크루즈선 수주장고는 34척으로 세계 시장에서 6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 절차가 진행되자 즉각 경쟁사가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합병이 늦어지면서 핀칸티에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 분야가 아닌 주력 선종인 크루즈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과연 세계 독점 규제를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LNG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수주장고 기준 72척으로 59.5%에 이릅니다. 또 VL 탱커의 경우 59척으로 60.2% 수준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잠수함 사업은 대우와 현대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합병이 되면 국내 독점 기업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주장했던 빅2를 넘어 빅1으로 재편되면 일본과 중국, EU 등 경쟁 국가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합심사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는 들었는데 현대중공업그룹 쪽에서 전략을 어떻게 짰을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모르고요. 현대의 대우조선 인수가 핀칸티에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업계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 등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군 사천시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열었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시청,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시장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거창군 의회가 오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군의회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거창군 의회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희생자 배상은 늦출 수 없는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창 산청 함양 사건 배상 특별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폐기됐고 현 20대 국회에도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안건 상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15만 4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중으로 구성된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 서명과 거리 선전, 자발적인 신문 광고 등으로 15만 4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내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지사가 자신의 주권 행사를 해야 하며 도민들이 도정 공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김 지사 보석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239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농축기업 조합장 136명, 수협 18명, 산림조합 18명의 당선자를 뽑는데 현재 32곳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구, 시, 군 단위로 통합 선거의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경남의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오릅니다. 도는 어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하는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더 올리고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합니다. 문화재청은 매천 황현 선생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의 역사 등을 기록한 매천 야록을 비롯해 황현 선생의 작품과 유품 등 문화유산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매천 야록에는 일제 패망한 데 울분을 토해내며 쓴 선생의 절명시가 담겨 있으며 경남일보는 선생의 순절 한 달여 동안 이 시를 게재해 전국에 알렸습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합니다. 도는 어제 서부청사에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자문단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함께 운행 제한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도내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체 13%인 22만 대로 도는 공청회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부경남 지역 학생 74명에게 LH 사장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는 지난해 진주 지역 23개 고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경남 지역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LH는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11개 이전 공공기관,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대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약칭 함진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함진회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 융합 프로그램 발굴, 지역균형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고 휴직 등을 신청한 경남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지난 2017년 권고사직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상남도 위탁기관을 비롯한 관리감독기관에서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복지관은 물론 모든 위탁기관에
사별 사례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